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에 필요한 문법 강의 들어갑니다. 2024년 예비 고1을 위한 법 수업이에요. 지금 아마 제가 두 가지 영역 정도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의문이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형태수하고 품사 부분을 제가 다루게 될 건데, 원래 여기에 문장이 따로 더 들어가요. 근데 문장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일단 토대로 해두시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다음 주 수업에서 바로 테스트 들어갈 예정이고, 테스트 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예정이에요. 1학기 시험에서도 그렇고 2학기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들이 기본이 되어야지 시험 볼 때 무리가 없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의문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의문을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먼저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의문을 어떻게 배웠냐면 1학년이 아니다. 미안. 2학년 때 배웠어. 2학년 때. 2학년 때 의문을 어떤 형태로 배웠냐면 소리를 내는 방법,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받침에서 나는 소리가 7개다 해서 여러분들 아마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거 외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2학년 1학기였고 3학년 1학기에 들어가서 뭘 배웠냐면 자음과 모음, 그래서 의문 자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문 자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끝난 상태예요. 심지어 2학년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봤던 친구들은 뭐 비음하니 유음하니 이런 의문의 변동을 좀 배웠을 거고, 그다음 학교에서 하는 것만 배웠던 친구들은 아마 그 용어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용어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의문이라는 건 뭐냐? 의문은 개념 먼저 가세요. 개념은 항상 외워둬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의문은 뭐라고 정리해내냐면 말의 뜻을 구별하는 혹은 구별하게 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기능은 뭐냐면 말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의 핵심은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소리에 해당하는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음절이라는 단위예요. 소리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는 거 헷갈리지 말아요. 의문하고 음절. 음절은 우리가 쉽게 한 글자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라는 글자를 쓰면 이 강이라는 글자는 기역하고 아하고 이응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것들은 각각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이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근데 이걸 합쳐서 강이라고 만들어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음절이라고 불러요. 사실 우리말은 글자 수가 그냥 음절이기도 하고 의문도 글자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쉬운 그런 언어이긴 한데 글자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말의 뜻을 구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강을 한번 봅시다. 강. 강이라는 단어랑 공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죠. 두 개가 왜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너무 쉬운 얘기거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있는 아하고 여기 있는 오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하고 오는 서로 다른 의문이에요. 이런 얘기가 가능해져요. 나중에 이제 복잡한 얘기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의문의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문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준다. 이 개념이 특히 중요하고 소리의 단위다. 절대 잊지 말아요. 자, 이런 소리에는 사실 이제 소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음성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음성. 그러니까 음성하고 의문이 뭐가 다른지도 사실 중요하거든. 소리라 그러면 음성도 소리에는 들어가요. 근데 음성은 문법적 단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음성은 진짜 그냥 사람의 말소리. 사람의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라고 누가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발음하는 사과랑 여러분들도 지금 사과라고 발음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사과는 그 소리가 같아요? 구체적인 소리가 완전히 다르지. 이것들은 각각의 음성이 다르다고 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당연히 서로 다른 발음들이 나올 거예요. 이 발음은 당연히 다르고 각각의 구체적인 음성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고 기침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음성이에요. 음성은 글자로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 의문이라고 정리하게 되면 이 모든 사과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로 인지가 되냐면 우리가 의문이라고 알고 있는 시옷, 아, 기역, 와로 정리가 돼서 사과라는 글자가 돼요.
물론 우리는 음운이니까 이거 소리의 단위라 그랬죠. 요건 그 소리를 표기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서 단어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거 음성이 구체적인 소리라면 음운은 추상적인 기호예요. 그치? 우리 추상하고 구체는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추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 사과라는 게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이 조합으로 만들어진 음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인 거지. 일종의 기호야. 그래서 이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될 거고요. 음절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음운은 이렇게 해서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음하고 모음이다. 이런 얘기들 쭉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음절의 개념이고, 실제로 이제 음운 같은 경우에는 자, 음운에서, 근데 방금 헛소리 한 것 같아. 음운에서 자음하고 모음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거고, 그 이외에 음운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분절 음운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도 뒤쪽에 나오게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음운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음운은 뭐다?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시고, 자, 다음 들어가서 음운의 구체적인 개념들을 좀 더 확인하고 갑시다. 자, 음운에는 뭐가 더 있냐면 음소라는 개념하고 운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2년 전에 삼성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운소라는 개념이 나와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운소라는 개념이 나와서 애들이 되게 헷갈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소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운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소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 밑에 있네. 자음이나 모음을 음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의 소리고 자음이나 모음 이런 것들을 음소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거든. 근데 자, 운소는 그럼 뭐냐? 이게 이제 뭐 자음, 모음 이렇게 보면 되고, 운소는 뭐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용어를 이제 다르게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많이 쓴 용어로는 얘는 분절 음운이라고 부르고 얘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절은 쪼개진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 했던 거 볼까요? 다른 걸로 하자. 눈 해볼까요? 눈? 뭐야 이거 갑자기? 자, 눈 해봅시다. 눈 하면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니은, 우, 니은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서 눈이라는 음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음운들이 말의 뜻을 구분해 주죠. 이를테면 문하고 눈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기선 미음과 니은이 서로 다른 음운이다. 이런 얘기는 아까도 했었어요. 그런데 비분절 음운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눈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눈, 신체 일부,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기상현상. 자, 이 눈은 신체 일부의 눈하고 기상현상의 눈하고 서로 같을까요, 발음이? 이게 달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개 다르게 나오거든. 자,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하고 그 눈이 눈에 들어갔어요. 자, 사실 여러분들도 대충 알거든요. 요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들어보면 알아요. 눈이 눈에 들어갔어요인지 눈이 눈에 들어갔어요인지 어느 쪽이 더 어울려 보여요? 자, 봐봐. 눈이 눈에 들어갔어요. 눈이 눈에 들어갔어요. 앞에 게 더 맞죠? 눈이 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기상현상은 길어요. 장음이라고 그러고 얘는 짧아요. 단음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다? 비분절 음이라는 얘기지. 우리말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분절 음은 이 장음을 비분절 음 중에 하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라는 거죠. 소리의 길이. 사실 소리의 길이나 소리 높이, 우리 흔히 성조라고 부르는 소리 높낮이 이런 것들도 보통 비분절 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쓸 것이냐는 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계속 변해와요. 이 음운도 변하지만 이 비분절 음운도 변해요.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에서는 장음, 그러니까 긴 소리를 발견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말을 하다 이러면 어느 쪽이 길까?
말을 타고 말을 해야 될까? 말을 타고 말을 해야 될까? 말을 타고 말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장음이에요. 이렇게 표기해요. 말하고 나서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길게 얘기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짧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말을 한다. 그냥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없어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배워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구분할 때 조금 기억해 둘 만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소, 즉 음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음운이라고 하면 음소, 그러니까 분절 음운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의 두 가지가 있어요. 자음은 아들 자자를 쓰고요. 모음은 엄마 모자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음절이라는 걸 만들 때 자음의 역할하고 모음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자, 음절을 만들 때 핵심이 되는 건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인 거지. 엄마가 없으면 자식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음에서는 우리가 음절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음절 형성법이라 그러는데 쉬운 얘기예요. 음절을 만들 때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 음절을 만드는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음절은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돼요. 그 다음 자음에 모음이 결합해도 돼요. 그 다음 모음에 자음이 결합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음에 모음에 다시 자음이 결합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있지. 확인해 두세요. 어머. 넘어가 버렸네. 자음에 모음 하나짜리 음절은 뭐가 있냐면 아.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음 하나짜리 음절이 모음 하나짜리 음절이 아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응은 뭐예요? 이응은 자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얘는 그냥 모음 하나짜리 음절이야. 그쵸? 그 다음 자음 플러스 모음 가, 모음 플러스 자음 악 이러면 되겠네.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캉 이런 거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랑 수업할 때 얘기 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자음이에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갑. 겹자음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발음되는 거지. 조금 이따가 탈락 현상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모자자 아니고. 왜냐면 이거 소리의 단위라 그랬잖아. 표기의 단위가 아니야. 그 다음에 더 곤란한 바보들이 있어. 자, 봐봐. 깎다는 왜 안 나오니? 깎다 그랬어. 깎다. 표현해? 왔다 갔다 하네. 깎다. 이러면 요것만 갑시다. 다는 빼고. 다까지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다. 다는 지우고 깍만 갑시다. 얘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깍이 돼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건가요? 쌍기역은 하나의 의문이에요. 조금 이따 자음 체계 얘기할 때 얘기할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마. 그래서 어쨌든 모음은 홀로 음절 형성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음은 홀로 음절 형성을 못해요. 이런 특징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자음은 이건 더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발음할 때 노란색이네.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아요. 얘는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뒤에서 표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음운이라는 걸 정리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한 가지만 얘기해주고 갈까요? 우리말에서 음운하고 영어에서 음운은 당연히 달라요. 그 국가마다 언어마다 음운은 당연히 차이가 있게 되어 있고 그 차이들은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달과 탈과 딸은 순서대로 가자. 이거 니네 교과서에 나왔었던 거야. 기억나? 달과 딸과 탈. 우리말에서는 이게 다 다른 의미죠.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거 잘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말에 나오는 예삿소리하고 된소리하고 거센소리의 이 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데 보통은 두 가지만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삿소리와 된소리나 혹은 예삿소리하고 거센소리 이렇게만 있는 나라가 많아. 이 된소리, 거센소리가 둘 다 있는 나라 말이 흔치 않아요. 이걸 이제 음운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 들릴 때 다른 소리로 들리더라도 실제로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달, 딸, 탈 구분 잘 못하고 차요, 자요, 짜요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뭐랑 똑같냐면 사실은 이거 우리말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우리말이라 그런 거고 이를테면 영어에서 자 우리가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 구분이 잘 돼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발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나처럼 영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돼. 이를테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써줬다고 칩시다. 이거 영어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S-U-L-A하고 S-U-R-A. 이거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 다 뭘로 읽을 거예요? 이거 수라. 이것도 수라라고 읽을 거잖아. 그렇잖아. 우리말이라고 하면 이 L과 R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안 되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L과 R이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의문이 아니에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다 뿐이지 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의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나중에 의문 개념 정리할 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발음 기관이 뭐가 있는지 먼저 필요하지. 니네 외웠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발음 기관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조음 위치라고 불러요. 소리 나는 위치란 뜻이에요. 발음한 위치. 이건 근데 그 중세국어 여러분들이 그 훈민정음 배울 때 그거하고도 똑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나온 거니까. 자,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배웠던 우리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 형태로 바꿔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름들 조음 위치는 예전에 아마 나랑 수업했던 사람들은 내가 얼굴을 대판 그려줬는데 자, 이런 얼굴을 그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 얼굴이라고 상상해. 슉, 슉. 혀가 좀 이상한데? 자, 슉, 슉, 슉. 혀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냐면 보세요. 맨 처음에 사람의 소리 내는 부분에 관여하는 게 맨 앞에서부터 가요. 여기가 입술이죠. 여기가 윗잇몸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센입천장이라고 불러요. 왜 그 뜨거운 거 먹으면 맨날 까진 데 있잖아. 그 다음 요 뒤에 혀 뒷부분이랑 맞붙는 데를 여린입천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을 목구멍. 각각의 위치에서 소리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위치를 조음 위치를 먼저 잡아두고 자 조음 위치는 입술. 근데 한 입술만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두 입술이 같이 소리가 나요. 두 입술. 그 다음 위치는 윗잇몸. 근데 윗잇몸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윗잇몸에 뭐가 붙겠어요? 윗잇몸에 혀 끝이 붙겠지. 그 다음 그 뒤에는 센입천장이라고 했죠. 센입천장에는 뭐가 붙어요? 혓바닥이 붙어요. 그 다음 여린입천장이겠지? 여린입천장 뒤에는 혀 뒤가 붙고요. 마지막은 목청이에요. 목청은 지 혼자야.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 부분을 이미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나중에 가면서 뭐가 되냐면 한자로 바뀌어요. 두 입술 소리는 양순음이라고 부르고 윗잇몸과 혀끝 소리는 치조음이라고 들려요. 그 다음 센입천장 소리는 경국의 음이라고 부르고 연입천장 소리는 연국의 음.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는 후음이라고 불러요. 기억나나? 이 부분은 위에 거는 이미 정리했었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자음은 조음 위치로 끝나냐? 아니요. 조음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 내는 방법이 5가지가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조음 방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조음 방법 5가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이 3가지는 그리고 안울림 소리가 되고요. 무성음이라고 부르죠. 안울림 소리. 그 다음 비음하고 유음이라는 울림 소리가 2개 있어요.
자, 얘는 성대를 안 울리는 소리, 얘는 성대를 울리는 소리가 돼요. 모음은 참고로 전부 다 울림소리예요. 성대를 울려야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좀 더 자음 중에서도 소리를 울리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소리고요. 이 소리들은 그렇지 않은 소리가 되는 거야. 보세요. 자, 여기 안 울림 소리의 파열음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 파열음의 세 개, 굉장히 중요한 세 개가 비읍, 디귿, 기역이에요. 이 세 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이것들은 예사소리죠, 예사소리. 예사소리도 있고 된소리도 있고 거센소리도 있잖아. 그래서 비읍에는 쌍비읍과 피읍, 디귿에는 쌍디귿과 티읕, 그 다음에 기역에는 쌍기읍과 키읔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 예사소리,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 소리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음운 현상에 관여하게 될 거고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찰음에는 여기에 시옷이 있어요. 시옷이 있고 당연히 쌍시옷이 있겠죠. 그 다음 파찰음, 마찰음은 소리를, 그러니까 파열음은 두 조음 기관, 여기 다 두 개씩이잖아. 이 두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는 얘기고, 마찰음은 두 개가 붙지 않아요. 스 해보면 아시는데 붙지 않고 통로를 좁혀서 소리를 세게 낼 뿐이야.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파찰음은 파열로 시작해서 마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지면서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로를 좁히는 거지. 그게 어디 있냐면 네, 여기 있어요. 센 입천장 소리, 지읒. 여기에는 쌍지읒과 치읒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안울림 소리는 세 가지 계열로 끝이고 요거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마찰음 하나 빼먹었다. 마찰음에 뭐 있냐면 히읗도 있어요. 히읗. 여기 목청 소리 히읗. 그 다음에 비음 유음에 뭐가 있냐면 비음은 코를 통해 나는 소리예요. 코를 통해 나오는 소리는 여기 미음, 여기 니은, 여기에 이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혀를 통해서 혀 옆으로 양옆으로 흘러나오는 소리 유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리을 하나 있어요. 위치는 전부 다 얘네는 여긴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가 디귿, 시옷, 니은으로 가장 많습니다. 치조음이. 여기서 내는 소리가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같은 영역에서 나는 소리라고 잘 모르는 게 여기.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를테면 국, 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거 실제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되거든. 궁, 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네. 왜 바뀌었냐면 여기 있는 미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뒤에 있는 미음이 앞에 있는 기역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힘이 세다고 나는 흔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미음이 울림소리잖아. 성대가 울리고 있는 소리니까 여기서 안 울리게 팍 막혔다가 다시 여기서 울리게 만들기는 되게 불편하다고. 힘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기역을 이응으로 만들면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근데 왜 하필 이응일까? 봐봐. 기역이 이응이 되었어. 디귿은 뭐가 될까? 니은이 될 거야. 비읍은 뭐가 될까? 미음이 될 거야. 그럼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비음화라고 불러. 됐나요? 이게 이제 비음화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림소리는 조금만 더 얘기해 주면 여기 있는 울림소리가 사실 파열음과 울림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앞 하면 두 입술이 닫히면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죠. 그치? 근데 이걸 암이라고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앞 하는 순간은 닫히면서 소리가 더 안 나지만 암은 암 하고 계속 소리가 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초성에 나올 때는 알 수 없고요. 받침에 나와야 할 수 있는데 소리를 계속 낼 수 있다는 건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성대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게 비음이라 그랬죠? 코 막으면 소리 대번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암은 확 막혀요. 근데 요거 유음이라 그랬잖아. R은 또 달라. 알. 내가 지금 코 막은 거거든? 거의 비슷하게 소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울림소리에서는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 모음은 사실 다 울림소리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위치 여러분들이 발음해보시면 금방 티나요.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호음을 붙여서 발음하면 가장 기본적인 위치 발음이 좀 나요. 그러니까 브 하면 두 입술 붙었다 떨어지죠. 드 혀끝이 윗잇몸에 붙었다 떨어지죠. 그는 느낌이 좀 덜하긴 한데 저 혀 뒤가 여린 입천장 쪽에 붙었다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모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모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음은 우리가 발음 기관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음 기관이
우리가 5개가 얼굴에서 쭉 나와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였다면 모음은 분류 기준이 조금 달라요. 자음의 분류 기준 2개, 좋은 기관, 좋은 위치, 좋은 기관이 아니라 좋은 위치하고 좋은 방법 2가지 있는 거. 각각 5개씩 더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좋은 위치가 5군데, 좋은 방법이 5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1학기 때 바로 시험 범위에도 나와요. 자, 모음은 그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모음은 3가지 분류 기준을 가져요. 모음에 관여하는 것은 입의 모양하고, 그러니까 입술의 모양이지. 입술의 모양하고,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하고 앞, 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표를 그냥 먼저 외우는 게 편해요. 자, 맨 먼저 우리가 혀의 앞뒤라는 표현을 써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앞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혀의 높이라고 얘기해요. 이 혀의 높이는 입이 벌어지는 정도하고도 똑같아요. 개구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입이 벌어지는 정도. 그 다음에 이 혀의 앞뒤 밑에 기준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무슨 기준이냐면 입술 모양. 요 밑에 입술 모양이라는 분류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분류 기준이 총 3가지인데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쪼개져서 분류 기준이 생길 거예요. 자꾸 이게 생기냐?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미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따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옛날에 배웠어. 이, 에, 으, 아, 위, 왜, 우, 오. 딱 10개의 모음. 이 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단모음이라고 부르죠. 단모음. 단모음 뭐야? 혀나 입술. 여기 있잖아. 혀, 입술. 이게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4가지가, 요 10개가 단모음이라는 거지. 요 종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쭉 읽어보면, 자, 입이 어떻게 돼? 갈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입이 벌어진 정도가 커진다는 건 혀가 아래턱에 붙어서 내려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혀의 높이로 따질 때는 고모음. 얘는 가운데쯤 있으니까 중모음. 얘는 맨 끝에 있으니까 저모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개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이 열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얘를 제일 적게 열린다 해서 폐모음. 닫혔다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개모음. 많이 열려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일단 요 분류를 알고 계시는 게 편하고 이렇게 내려갈 때 더 커진다는 거 이 머리로 기억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기준이 있다고 했죠.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기준은 2가지가 가요. 2가지가. 자, 입술 모양이 이, 의, 우 이런 거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입술이 평평해요. 이, 이런 거 하면 평평한데 의, 우 하게 되면 입술이 동그래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얘를 평평한 입술이라는 뜻이야. 얘를 원순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여기도 반복. 평순과 원순이 되겠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쉬운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체하고 여기 있는 전체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거 이제 조금 중요한데 같은 위치에서 뒤로 넘겨보시면 돼요. 이에서 으로, 에서 어로, 에서 아로 넘기면 입술 모양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이, 하면 이, 만 해봐도 되거든요. 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혀가 이 할 때 아래는 얘 붙어있지. 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래 이가 이렇게 있고 혀가 자, 내가 그림을 잘 그린 미술 선생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가 이렇게 있고 혀가 이 하게 되면 여기에 살짝 붙지. 이렇게 끝이 살짝 붙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하게 되면 어떻게 해? 하게 되면 여기 살짝 뒤로 빠지는 거 느껴져요? 이렇게. 이게 할 때 모양이고 요게 이 할 때의 모양인 거지. 그럼 혀가 뒤로 살짝 밀려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후설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 얘네 3개를, 얘네 5개지, 얘네를 전설, 혀가 앞부분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음이라고 부르고 얘를 후설모음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혀가 가장 높이 있는 위치가 앞쪽에 있다, 뒤쪽에 있다 이런 개념인 거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으려면 우리가 혀 뒷부분에다 힘을 줘야 되거든. 근데 혀는 앞부분이 잘 움직이고 뒷부분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힘을 주려면 좀 힘들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발음하기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은 전설모음보다는 후설모음이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설모음으로 되어 있는
그 발음을 전설모음으로 바꾸는 습성이 있어요. 특히 사투리에서 이게 심각한다기보다는 심한데, 이를테면 먹이다 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어요? 먹이다로 바뀌어요. 바뀐 걸 보세요. 바뀐 거. 어가 에로 바뀌었지. 어는 여기 있고 에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바뀐 거니까 우리가 이걸 전설모음화라고 부르고, 이 발음이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왜 다는 안 바뀌나요? 바뀌기만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가 여기 있지. 전설모음이지. 앞에는 후설모음, 뒤엔 전설모음. 그럼 어떻게 됐어? 혀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좀 더 편한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 과정은 모든 음운 변동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단모음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체 음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알파벳의 개수를 물어보면 대부분 잘 알아요. 금방 얘기해. 근데 우리말 음운의 개수를 얘기하면 한국인 아닌가? 몇 개야? 하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일단 자음의 개수는 몇 개냐? 난 노란색 쓰려고 그랬는데 노란색으로 바꾸자. 한국어의 자음의 개수는 앞에서 했어요. 기억나요? 그 표에 모두 몇 개가 있냐면 14개 플러스 5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쓴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모음의 개수는 지금 얘기했죠. 이게 모두 몇 개? 10개에 몇 개가 더 있냐면 11개가 더 있어요. 여기 있는 14개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요 5개 겹자음이 빠져 있어요. 쌍자음. 쌍기역, 쌍디귿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5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모음 10개고, 그럼 요 11개는 뭐냐면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중모음도 여기서 하고 가야 돼. 이중모음은 일단 11개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야, 여, 요, 유, 예, 예. 에 6개 하고, 그 다음에 와, 워, 왜, 왜에 4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으까지 해서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해요. 3가지 종류가. 왜 3개로 쪼개놨냐면, 얘는 무슨 계열이냐면 이 계열이라고 해요. 반모음 이 계열. 그 다음 얘는 반모음 오나 우 계열. 얘는 세트예요. 2개 같이 가요. 그 다음 얘는 이가 반모음 이가 뒤에 오는 특이한 놈이고, 얘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나랑 수업했던 사람들 아마 기억날 건데, 위에다 쓸게. 쓸 자리가 없으니까. 얘 모음이 뭐하고 뭐가 결합했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오답으로 여하고 이가 결합했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틀린 거야. 이렇지 않아. 여하고 이가 아니고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발음해봐. 발음하면 어떻게 돼? 봐봐. 이 발음 그대로 따라해봐. 이 플러스 에 하면 어떻게 돼? 이에 이게 얘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보다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이 표시를 써서 반모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모음. 반절짜리 모음이 아니고 모음의 성격도 갖고 있고, 사실 자음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건 자음의 성격이죠. 그런데 성대를 울리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모음의 성격이기도 해. 그러니까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니고 좀 애매하다 그래서 반모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성향상, 만들어진 모양상 모음하고 성격이 좀 더 비슷하니까 반모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음이 여기까지 해서 총 11개. 그래서 우리나라 모음은 모음은 21개, 자음은 19개, 모두 합치면 몇 개? 40개가 된다.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지. 그쵸? 자, 요 정도까지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잠깐 뒤에 넘어갔었는데, 축약이래. 교체 등등 내에서 의문의 변동을 볼 겁니다. 의문의 변동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1학년 1학기에 보게 되는 문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문법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자, 가봅시다. 의문의 변동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맨 처음 나와 있는 교체,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다시 탈락, 축약,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학교에서 이제 대부분 이걸 다 배우게 되는데, 몇 가지, 이 첨가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학교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거 좀 다르게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어찌됐거나 무지하게 중요한 건 요 교체예요. 교체. 근데 이 교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교체를 배우게 될 때
이미 사실 배웠거든요, 옛날에.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맨 처음 자음할 때 얘기했지만, 가느다란 물방울 기억나고 있으면 이거 배운 거야. 대표적인 교체 현상이야. 자,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용어와 관계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교체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빠져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면 중학교 때 기본으로 나왔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냐면 음절의 끝에서 나오는 소리는 7가지밖에 없다라는 규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근데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발음하면 그렇게 돼요.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를테면 발음해보자. 꽃, 꽃, 꽃. 뭐 이런 건 없겠지만 꽃. 뭘 발음하든지 발음은 다 어때요? 요걸로 발음이 돼요. 자, 증명. 왜 이걸로 발음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자, 얘네들 뒤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형태소,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이걸 붙이면 금방 티가 나요. 자, 꽃, 안, 애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돼요? 꽃안에는 이렇게 발음되지? 왜 디귿이 되었을까? 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게 근데 엄청 간단한 얘기야. 왜냐면 니네가 봐봐. 내가 앞으로 다시 가볼게. 자음 아까 했죠. 자음을 우리가 했는데 자음에서 결국 음절의 끝소리는 뭐냐면 여기 있는 4개랑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건 안 바뀌어요. 이 발음은 받침에 오면 그냥 발음이 돼요. 그 다음 요거 3개 있죠? 비읍, 디귿, 기역. 그냥 이걸로 발음되는 거야. 얘네는 이걸로, 얘네는 이걸로, 그 다음 나머지 얘네는 여기까지 이걸로 끝. 어찌나 단순한지. 이걸 굉장히 어렵게 배웠다는 얘기야. 가느다란 물방울이 무슨 가느다란 물방울이야. 거기까지 안 해도 돼.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근데 음절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일단 음절 뒤에 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수업할 때 잠깐 얘기한 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꽃이라는 발음이 있을 때 이 뒤에 올 수 있는 건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없을 때, 두 번째 자음이 올 때, 세 번째 모음이 오는데 이 모음이 오는 경우는 2가지로 다시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져서 모음 3-1은 의미가 없는 애가 올 때, 3-2는 미안 바꾸자. 의미가 있는 애가 올 때를 먼저 보자. 의미가 있는 애가 올 때, 3-2가 의미가 없는 애가 올 때. 우리 의미가 있는 애를 실질 형태소라고 불러요. 어근이라고도 해요. 의미가 없는 애를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꽃이라고 단독으로 발음되게 되면 그냥 이 발음은 꽃이에요. 꽃, 디귿. 그 다음 자음이 오게 되면 이를테면 꽃과 이런 게 오게 되면 꽃과가 되겠지. 이 뒤에 있는 된소리는 바로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음이 오게 됐을 때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여기 있네. 꼬단 같은 거 얘기해 주면 되고 마지막 이것들은 지금 여기까지 이 3개는 전부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경우야. 되는 경우.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 3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요거 3-2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돼요. 어떤 경우냐면 꽃 플러스 이 조사지 어떻게 돼요? 꽃이야. 꽃이 아니고 꽃이. 이를테면 꽃 이거 너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꽃에서 아니에요. 꽃에서예요. 꽃에서. 이런 발음들 틀리기 흔히 쉬우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들 잘 확인해서 발음들 잘 보시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제일 먼저예요. 이게 적용되고 나야 다음 단계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단계, 2번째로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비음화와 유음화입니다. 동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음동화. 비음화, 유음화. 말 그대로예요. 비음화는 비음 4개 기억나나요? 니은, 미음, 이응. 3개가 비음이에요. 유음은 리을 하나예요. 이렇게 됐을 때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변하면 비음화, 유음화예요. 자음표가 또 필요해. 봐봐. 왜 그런지. 자, 비음화는 뭐다? 비읍이 미음이 되면 디귿이 니은이 되면 기역이 이응이 되면 비음화. 한 가지 케이스 더 리을이 니은이 되는 것도 비음화. 그럼 아무 때나 되느냐? 아니요.
비읍 뒤에 미음 있으면, 디귿 뒤에 니은 있으면, 기역 뒤에 이응 있으면, 또는, 기역 뒤에 이응은 없다. 자, 또는, 니은 뒤에, 기역 앞 뒤에 니은 있으면,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울림소리하고 안 울림소리가 연달아서 나오게 되면, 하나에서는 받침, 다음 거에서는 초성으로 등장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일단 볼까요? 자, 예문을 들어봅시다. 물, 맨날 이것만 하나? 기역과 미음이지. 이 기역과 이 미음이 서로 충돌해요. 미음이 울림소리고 이게 안 울림소리. 그러면 안 울리다가 울리게 하기가 힘들다고. 바로 뒤에 모음들은 다 또 울림소리잖아. 그럼 얘도 울림소리로 바꾸는 게 소리 나기가 편해. 근데 이럴 때 소리 내는 방법만 바꾸고 위치는 바꾸지 않아. 기역과 같은 위치에서 나는 울림소리가 뭐 있더라? 다시 갈까? 기역과 같은 위치에서 나는 울림소리는 이응이네. 나중에 답이 나온다니까 그냥. 그러면 이거 이응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돼? 궁, 물. 뭘 해도 할 수 있어. 자, 응용. 자, 꽃, 눈. 알고 있는 단어죠, 꽃눈. 자, 꽃눈이 나오는데, 자, 제가 뭘 먼저 적용을 했어?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럼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디귿으로 바뀌고 눈이 됩니다.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뒤가 자음이니까요. 니은이니까. 그럼 꽃눈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디귿과 니은이 충돌합니다. 니은이 울림소리, 디귿은 안 울림소리니까 이걸 울림소리로 바꾸죠. 디귿 계열의 울림소리는 뭐였더라? 또 보여줄까? 디귿 계열의 울림소리는 니은이야. 리을은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꽃눈. 2번 일어난 거야. 이런 게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2번씩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유음화는 조금 종류가 달라요. 이 유음화가 되는 경우는 리을하고 니은밖에 없어요. 이런 거지. 신라. 니은과 리을이 부딪히면 리을이 일반적으로 힘이 좀 세요. 그래서 리을이 니은을 리을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라로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 리을이 다른 울림소리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 종, 로. 이럴 경우에는 리을은 니은밖에 못 이겨. 나머지 애들한테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종로가 돼요. 얘는 비음화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유음화지만 얘는 비음한 거야. 얘는 유음화, 얘는 비음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 리을과 다른 자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있죠. 백로, 백로. 새 이름이지. 자, 잘 보자. 기역과 리을이 충돌했어. 이 경우는 우리가 해석의 경우가 조금 다른데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기역, 디귿, 비읍하고 리을이 만나면 일단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설명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백 뭐가 돼요? 노가 되죠. 그럼 사실 우리 비음화 현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백 노가 되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음화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음화 예도 그렇고. 자, 이건 복합적인 예라고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유음화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비음화도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다. 권력이라는 단어는 유음화가 나타나서 권력이 됩니다. 하지만 권력 말고 공권력이란 왜 이러냐? 앞에다 공을 붙이는 공권력. 얘는 공권력이 돼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100%짜리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내신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외워야 돼요. 내신에서는. 하지만 내신이 아니라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수능에서는 이런 걸 보기를 다 주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참. 국외음화가 있어요. 자, 국외음은 어디냐? 이것도 자음표를 다시 봐야 돼. 국외음. 입천장이 국외야, 입천장이. 그럼 두 개야. 센 입천장하고 여린 입천장.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는 국외음화는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뀌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경국의 음화인 거야. 연국의 음화도 따로 있는데 저건 배우지 않아요. 자, 최근에 학교에서 별도로 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자, 국외음화는 사실 기본적인 개념 뭐냐면, 자, 디귿이나 진짜 쏘리 디귿이나 티읕이 플러스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아까 했지? 야, 여, 요, 요 이런 거 만나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어요. 실제 예를 들어주면 금방 알아요. 자, 굿 플러스 이. 이거 제발 좀 이렇게 쓰지 말자. 정말 미치겠다. 이건 아닌 거야. 자,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구지라고 읽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저게 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구지라고 쓰는 바보들도 있는 거야. 이게 저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모음이 발음이 되는 게 혀가 앞으로 조금 빠져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모음의 발음 위치하고 디귿에 발음되는 위치하고 지읒에 발음되는 위치를 따져보면 디귿 발음하기가 D 하는 거하고 G 하는 거하고 D하고 G를 비교해보면 돼요. T가 좀 덜 날 수도 있는데 D 하게 되면 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들거든요. D. 근데 G는 좀 더 평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음이 D는 여기잖아. 치조음이야. 치조음. 이 위치보다 여기 위치가 이모음 위치에 훨씬 가깝더라는 거지. 결국 이것도 왜 일어나는 거예요? 발음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요. 자, 다른 것들은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겠다. 밭 플러스 이 어떻게 돼요? 밭이. 하지만 이 경우에만이야. 이만 있을 때야. 만약에 이러면 밭을 이거 밭을 할 거야? 아니야. 이런 건 그냥 밭을이야. 밭에서 이거 막 밭에서 밭에서 막 난리야 난리. 절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밭에서. 아시겠어요? 이런 애들은 구개마가 일어날 필요가 없지. 소리는 그대로 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기초적으로 적용될 이유가 없잖아. 에서나 을은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야. 자, 그 다음 교체 현상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된소리 대기. 되게 중요해요. 이 된소리 대기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자, 된소리 대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된소리 대기는 네 가지의 형태를 가져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 자, 네 가지는 일단 설명해 줄게요. 4-1, 2, 3, 4.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무조건 된소리 돼요. 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계속 나오지 않아? 비읍, 디귿, 기역? 그쵸? 네, 뭐 바닷가 뭐 이런 걸로 외워도 괜찮아요. 얘 세 개 뒤에서는 무조건 된소리 돼요. 다시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울림소리가 아닌 모든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된다. 왜? 봐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이거밖에 안 남아. 그치? 이건 없어. 밑에 있는 요 네 개는 없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요 네 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떨가지들은 안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럼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아, 내가 끝소리 아까 하나 빼먹었다. 히읗, 히읗, 히읗. 히읗, 디귿으로 나요.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요 경우에 된소리 얘기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무조건. 그럼 이 다음부터는 뭐만 나오겠어? 울림소리만 나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의 케이스만 나와. 자, 두 번째 케이스. 어간, 받침, 용어 나왔다. 니은이나 미음 뒤에서 된소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되는 애들이 따로 있긴 한데 일단 이걸 먼저 알아두세요. 어간 받침은 뭐냐면 동사, 형용사가 변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요거야. 먹다이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자 이런 거 나오면 요 부분을 어간 그리고 요걸 비교해서 어미라고 불러요. 어미는 말의 꼬리, 어간은 말의 근간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니은, 미음, 어간이 니은으로 끝나는 거 뭐 있을까? 이러면 맨날 고민해. 그리고 뭐 산다 막 이런 거 이게 미쳤나 봐. 기본형이야. 사전에서 찾는 기본형. 살다가 기본형이니까 걔는 어간이 니은이 아니야. 어간이 니은인 건 이런 거야. 앉다. 그 다음에 어간이 미음인 건 감다. 뭐 더듬다. 다듬다. 이런 애들이 있지. 방금 발음할 때 보여요? 앉다. 감다. 더듬다. 앉고. 앉지. 감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지. 요것만 그런 거 아니야. 니은, 지읒 받침 뭘로 발음돼? 니은으로 발음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또 해당사항 있어. 앉고. 됐죠? 너 저기 앉고. 됐지? 이 뒤에서도 된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한자어에서 받침 리을 뒤. 뭐 갈등? 불법? 갈등 아니지. 불법 아니지. 불법은 또 다른 얘기긴 해요. 근데 아무튼 불법이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가 관형사형 리을 뒤야. 그러니까 리을의 경우에는 한자 받침, 관형사형 리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관형사형 리을은 니네 2학기 때 관형절이라고 배웠어요. 관형사절이라고. 그 절이 리을이 들어가면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절이 되는데 그 형태에서 나타난 애들 뒤에서는 무조건 된소리가 된다는 거야. 뭐냐면 이를테면 집에 갈 사람 이러면 가다에 리을이 붙어서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었잖아. 그쵸? 문장 성분은 뒤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받으면 돼요? 갈 사람 아니고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네 가지가 된소리 되기의 규정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시험도 굉장히 잘 나오고.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기서 잠깐. 얘는 어떡하지? 이거 발음해볼까? 길가의 소나무예요? 길가의 소나무예요? 길가죠, 길가. 받침 리을인데 길가가 설마 한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관형사형, 길다 뭐 이런 말도 아니겠지? 기다, 길다. 거기에서 온 말도 아니잖아. 그럼 얘는 왜 된소리가 될까? 이건 나중에 내신 수업할 때 얘기할게요. 이게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는 사이소리 현상의 일부라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네, 이런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해서 무조건 된소리 되기 현상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라고 지금 예외 하나 얘기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교체가 제일 많아. 다음부터는 적어. 다음에 첨가. 첨가야 뭐 첨가 쉽죠. 첨가는 니은 첨가하고 반모음 첨가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혹은 사이소리 현상도 첨가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이소리는 여러분들 맞춤법 할 때 따로 갈 겁니다. 자, 첨가 현상은 니은 첨가만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음운 말고 형태의 개념이 좀 필요해요. 니은 첨가를 알려면. 니은 첨가 그러니까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우리가 니은 첨가의 개념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은 첨가는 일단 첫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이 개념은 알아? 여기부터 막힌다니까? 합생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거고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거예요. 일단 두 단위가 결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합성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다. 서울역. 서울과 플러스 역이지. 파생어의 대표적인 예로 뭐 있을까? 파생어. 한여름? 한 플러스 여름이에요. 이 한은 뭐 한창, 한가운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따로는 안 쓰이잖아. 이런 걸 접사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은 어근이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결합했을 때 보세요. 둘 다 니은 첨가의 이해가 되거든요. 좀 보자. 서울이라는 앞부분 말에 받침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받침이 있을 것.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도 한이라는 말에 받침이 있죠. 그 다음 뒤에 시작하는 말 역이나 여름이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이모음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해야 돼요. 이러면 뒷말에 니은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얘네 발음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되겠어? 순서대로 가자. 서울역이 된다. 근데 우리 아까 했던 거 또 있지?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음화가 되든 비음화가 되든 둘 중에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야. 서운역 이상하지? 그럼 이건 서울역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최종 발음 어떻게 돼요? 서울역이 됩니다. 그럼 얘는 두 번 나타난 거지. 니은 첨가가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 뭐 일어난 거야? 이거 뭐라고 했지? 유음화.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얘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한, 여름, 그리고 나면 끝. 더 이상 일어날 게 없어. 두 번 이상 일어나는 것도 많아요. 이를테면 색연필, 색연필. 야, 내가 매해 이거 수업하면 색연필 하는 애들이 항상 있더라. 색연필 아니라 색연필이다. 색연필. 왜 색연필이 되느냐? 자, 구조 따져봅시다. 색 플러스 연필이죠. 합성어라고 해, 이런 건. 색에 기역 받침 있죠. 여로 시작해. 반모음 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색 연필이 되는 게 두 번째 단계. 니은 첨가야, 이거. 니은 첨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역과 니은이 충돌하니까 세 번째
년, 필까지 되는 거지. 이건 무슨 현상? 비음화 현상. 설명이 되시나? 좀 더 어려운 거. 혼이불, 홑, 이불. 한 겹짜리 이불을 혼이불이라고 해요. 단어 좀 알자. 자, 혼이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혼이불도 볼까? 홑과 이불로 끊어지는데 얘는 또 달라. 얘 디귿, 티읕. 이가 왔으니까 자, 국외음화가 돼야 될까요? 근데 국외음화의 이 모음은 실질 형태소이면 안 돼요. 국외음화의 이 모음은 형식 형태소여야 해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 형태소니까 디귿이 뭘로 바뀌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 홑, 디귿으로 바뀌고 플러스 이불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받침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첨가돼야 돼? 요거는 음끝,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홑, 니불이 돼야 되겠지? 니은 첨가. 그리고 마지막 이 디귿과 니은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혼, 니불이 됩니다. 이건 비음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면 네,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이 그럼 100%짜리 적용이냐?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그렇지 않은 예로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 금융, 야금야금, 검열. 지금 발음을 다르게 했는데 금융은 이런 건 복수 표준어예요. 두 개 다 맞아요. 금융 해도 되고요. 금융 해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 야금 해도 되고요. 또 어떻게 되겠어? 야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얘는 검열 해도 되고요. 내가 아까 발음했듯이 검열 해도 돼요. 왜 그래요? 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발음하는 게 이쪽도 편하고 저쪽도 편하니까. 그리고 두 가지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복수 표준을 인정하는 경우도, 복수 발음을 표준 발음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니은 첨가는 이런 거고요. 반모음 첨가의 경우에는 일부는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건 배웠다니네, 반모음. 이를테면 기어는 발음할 때 기어가 표준 발음이지만 기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죠. 기억나요? 그치? 그런데 여로 됐으면 어떻게 된 거겠어? 어가 여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어는 단순히 어고 여는 분석하면 이렇게 되지. 반모음 이 플러스 어는 똑같이 있네. 그러면 이 반모음이가 첨가된 거죠. 그래서 반모음이 첨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 축약을 갑니다. 나중에 종합판도 좀 봐야 될까요? 축약 쉬워요. 왜 쉽냐? 자음에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자음 부분에서 거센 소리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 설마 모르지 않겠지요? 거센 소리는 키읔, 티읕, 피읕, 치읕 4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 거센 소리들의 이 거센 소리들의 예사 소리 있죠. 기역, 디귿, 비읍, 치읓.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뭔 소리냐면 이 4개의 앞 또는 뒤에 뭐가 결합해요? 히읗이 결합하면 얘는 뭐가 돼요?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발음이 돼요. 니네도 다 쓰고 있어요. 언제? 자, 이를테면 생각해보자. 생일 축하를 한다고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자음 2글자만 쓸 거예요. 그러면 치읓, 히읗 쓰나요? 치읓, 키읔 쓰나요? 보통 이거 많이 쓰죠. 물론 이것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이걸로 쓰나요? 봐봐. 축, 하, 기역과 히읗이 결합하면 뭐가 돼요? 키읔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음은 축하. 아무것도 아니야. 2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변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요? 축약이라고 불러요. 이걸로 끝이야. 뭐라고 부를까? 거센 소리로 바뀌었으니까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음에서만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발음인 거고요. 거센 소리가 없는 자음이 하나 있죠. 시옷. 그렇죠. 된 소리만 있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보시면 금방 알아요. 조소. 어떻게 돼요? 조소가 돼요. 조소. 이게 왜 조소가 되냐면 히읗은 뭘로 바뀐다 그랬지? 아까 음절의 끝소리 있지?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뒤에 디귿이니까 소가 되겠죠. 조소. 발음 좀 그러네. 아무튼 이런 발음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모음에도 비슷한 게 있긴 해요. 모음에도. 모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스, 이, 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쓰이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기도 해요. 쓰어. 그 다음 바꾸자. 이게 줄어들면 여가 되어서 이렇게 되기도 해요. 쓰여.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줄어들었거나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축약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엔 이걸 축약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이걸 축약으로 잘 안 보고 교과서에는 일단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까지 그 평가원에서 내놓는 형태의 문제들에서는 이걸 뭘로 취급하고 있냐면 자 봐봐. 이가 플러스 돼서 의로 바뀌었죠. 근데 이 경우에 이 의는 플러스 반모음 이거든. 그럼 그냥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모음 교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최근 EBS 트렌드가 그래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더 쉽지.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된 건데 여는 실제로 반모음 이 플러스 어가 되는 거니까 어는 그대로 이는 반모음 이로. 그쵸? 이래서 반모음 교체라고 부른다. 학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부분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니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기어 같은 경우에 기어라고 발음하는 것도 맞지만 기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맞았어요. 그치? 요건 이제 반모음 첨가의 예가 되거든요. 이건 좀 다른 거야. 얘는 반모음 첨가라고 따로 부르게 되는데 우리 했던가 첨가해서? 아 맞다 했다. 정신이 없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 첨가,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탈락 마지막. 빨리 끝내자. 자, 탈락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탈락은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탈락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군이라는 단어 잘 봐두세요. 나중에 또 나와요. 이 군은 물이란 뜻이야. 물이 여러 개, 2개 이상.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경우는 쌍기역이다? 아니죠. 쌍기역은 자음 하나야. 그러지 마. 리을 히읗, 리을 비읍, 니은 지읒 이런 것들이 자음군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초성에 나올 일은 없죠. 나중에 이제 15세기 국어할 때 나와요. 종성, 받침에 나옵니다. 받침에 나올 때 이게 2개 다 발음이 되던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지. 받침에서 2개 다 발음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발음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발음되니까 이걸 탈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 있죠? 안,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안자로 발음이 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지읒이 뒤로 넘어가 준 거죠. 초성의 이응은 발음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연음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없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환경하고 똑같거든요. 뒤에 자음이었을 때 혹은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혹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실질 형태에서 왔을 때 그때 얘네들은 하나만 남게 됩니다. 하나만 남는데 대부분은 앞에 게 맞는 거죠. 앞에 게. 뒤에 거 발음되는 거 3개 기억나시나? 뒤에 거 발음되는 거 3개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죠. 저는 보통 닭을 삼고 시를 읍다라는 문장으로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닭, 삼, 읍 요 3가지가 뒤에 걸로 발음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특히나 리을 피읍에서 피읍만 남았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비읍까지 변하는 거니까 단계가 2번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얘네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예외도 다 배웠어요, 옛날에. 어떤 예외들이 있냐면 일단 리을 비읍의 예외. 리을 비읍은 앞에 게 발음이 되는데 어떤 경우? 밥다, 밥다, 밥고, 밥지. 이런 애들은 밥으로 발음됩니다. 밥. 일반적으로 넓다예요. 이렇게 하면 넓다, 넓고, 넓지야. 비교해보세요. 밥다. 그 다음에 리을 비읍에 넓다인데 넙둥글다하고 넙죽하다는 비읍으로 발음이 돼요. 얘는 좀 예외니까 알아두시고 따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신은 특히나.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뒤에 거 발음된다고 했죠. 닭이니까 뒤에 게 발음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을 기역이 어간의 말음으로 쓰였을 때 어간의 받침으로 쓰일 때 고. 어떻게 돼요? 말고가 돼요. 그런데 다 그러냐? 지 오면 막지가 돼요. 막지. 말지 아니고 막지예요. 막지.
왜 된소리 되는지는 알죠? 여기 된소리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게 된소리 되는 거 기억 때문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 기억으로 오는 어미만 된소리가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외는 이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뒤에 이거 봐봐. 고, 지 이런 게 왔잖아. 이를테면 은이 오면 어떻게 돼? 맑은. 이러면 연음이라니까 그냥 맑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걸 꼭 기억하고 가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탈락 현상.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음이 탈락하는 거하고 자음이 탈락하는 걸 구분하긴 하는데 일단 자음이 탈락하고 모음이 탈락하건 어쨌든 형태에 반영되는 탈락이에요. 얘는. 쓸 때도 탈락한 형태를 반영한다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음은 리을 탈락이고요. 모음은 의 탈락이에요. 둘 다 무슨 특징이냐면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이거나 의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어간 끝소리 기억나실래나 모르겠네. 어간 끝소리가 리을인 건 뭐가 있어요? 아까 했지 잠깐. 살다, 알다 이런 들. 다 기본형이다. 이상한 거 하지 마라. 그 다음 의로 끝나는 건 뭐 있어요? 모으다, 치르다, 담그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리을로 시작한 애들은 뒤에 뭐가 오면 그렇게 되냐면 뒤에 니은으로 시작한 어미나 시옷으로 시작한 어미나 비읍으로 시작한 어미 같은 게 오면 없어져 버려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볼까요? 살다 플러스 는 어떻게 돼요? 사는. 시옷? 살다 플러스 시. 시오 같은 거 해볼까요? 사시오. 그죠? 그 다음에 비읍. 살다 플러스 비읍시다. 삽시다. 다 없어졌잖아. 알고 있는 말들이에요. 여기 있는 리을은 이렇게 해서 통째로 사라진 채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기본형을 떠올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응?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안다는 된소리가 안 돼. 왜? 알다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거든. 알다는 기본형이 안다는 기본형이 알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것까지 모른다 그러면 난 답이 없어요. 사전이라도 찾아서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의탈락, 어간이 의로 끝나는 거. 요거 해볼까요? 자, 모으다. 이거는 뒤에 뭐가 오냐면 아나 어가 오면 돼요. 모으다 플러스 아. 어떻게 돼? 모아. 치르다 플러스 어가 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치러야. 치러 같은 말은 없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 담그다. 담그 플러스 아가 됩니다. 뭐가 돼요? 담가. 담궈 이런 말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다고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의 탈락 중요합니다. 얘는. 왜냐면 표기에 반영이 돼버리거든. 그 다음 마지막 탈락은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히읗은 좀 특이한 놈이에요. 사실은. 히읗은 받침에서는 절대 발음되잖아요. 받침에서 되면 디귿으로 바뀌어서 유음화되거나 디귿 일단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탈락해서 사라져버려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다 탈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볼까요? 쉬운 건 이런 거고 좋아. 좋아 발음하면 조아 되잖아. 히읗 탈락하는 거 금방 보이죠. 근데 만화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만하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니은 히읗 두 개니까. 아이 봐봐 만화 맑아. 맑다 플러스 아 하게 되면 맑아잖아. 맑아. 똑같다니까. 하나 남고 하나 뒤로 가는 거. 그런데 만화가 돼야 되는데 만화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 없어져요. 히읗 없어지고 니은이 뒤로 가는 어떤 형태? 만화의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이럴 때 히읗이 탈락한다고 해요. 대부분 이런 히읗들은 탈락하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의문은 이렇게 변동하는 4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4가지 규정을 가볍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1학기 내신에 갈 때 좀 더 빡빡하게 볼 거고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은 3번 더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의문의 단위가 아닌 단위가 몇 개 나왔어요. 어간, 어미, 그 다음에 형태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우리 형태 부분의 강의에서 좀 더 강의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의문 부분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